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법물지산파동 지역구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년 전인 2020년 5월 제235회 임시회에서 당시 구청장께 수성구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근원적인 3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구정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수성구가 동구에서 분구된 지 올해로 45년이 되었습니다. 1980년 6월 개청 당시에는 인구 20만 명, 공무원 330명, 연 예산 12억 원의 규모였으나 현재 인구는 40만 7천 명, 공무원 1,170명, 연 예산은 약 8,500억 규모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명품 수성구를 위해 수많은 선배 공직자분들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과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내외적인 상황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으며 성장 둔화와 긴축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성구는 차별화된 정책들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다른 지자체들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소멸과 지방 붕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가 아주 중차대한 화두가 된 지금 본 의원은 4년 전 제기했던 수성구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문제점들이 지금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또 해결책에 입각한 정책들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지난 구정 질문에서 답변에서 구청장은 인구 감소의 핵심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출산부터 육아까지 종합 정책을 통해 라이프 사이클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정책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대처했는지를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의 수성구 인구 감소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발간하는 세대 및 인구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과 올해 1월을 비교해 봤을 때 41만 6천 명에서 40만 7천 명으로 2년간 9천 명 가까이 줄었으며 평균 4,500명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4년 전의 인구 현황과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속도가 전혀 줄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다음, 저출산의 바로미터인 영유아 현황은 수성구 0세부터 7세까지 관내 영유아 현황은 2022년 1월 19,939명에서 올해 1월 17,680명으로 2년 동안 무려 2,3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5,000명 중 약 20%인 1,000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영유아 감소폭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서 우리 구의 인구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출산 장려 프로그램,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계획, 그리고 육아 종합 지원센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성구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53개소로 8개소가 더 늘어날 예정이며 관내 3분의 1에 해당하는 5,200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소하는 등 인프라 확장에 노력해온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문제를 바라볼 때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실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축제를 비롯한 일회성 행사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인구 증가를 실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를 위한 의료 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맞벌이 부부에게 정말 실효성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이제는 더욱 과감하고 차별화된 특색 있는 정책으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향후 수성구만이 차별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인구 유출 문제입니다. 대구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순유출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1년간 대구에서 16만 명이 넘는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출 인구의 절반은 모두 20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대학의 부실화와 마땅한 직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통계청의 결과 역시도 수도권으로의 유출이었으며 떠나는 이유 1위는 10대는 교육을, 20대는 직업으로 꼽았습니다. 수준 높은 대학교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구 유출의 문제를 지금처럼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성구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인 생활인구 정대로 접근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구 1,000만의 수도 서울은 사실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2016년 인구 1,000만 명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2022년 942만 명으로 순 유출만 8만 명이 넘었는데 이는 17개 시 광역 도시 중 최대치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의 소멸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인구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살지 않아도 300에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양양의 경우에는 총 인구 약 2만 7천 명, 학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지역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젊은 사람들에게 곽강받으면서 작년 평균 생활 인구는 약 4만 6천 명으로 거주민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어떤 소도시보다도 활기찬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생활 인구는 지역과 인구에 대한 개념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수성구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주 인구가 아닌 생활 인구의 정대라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 도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물고 유지하는 고정된 도시에서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연한 도시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콘텐츠 하나로 사람들이 몰리며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만드는 새로운 변화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수성구의 생활 인구를 증가시킬 대책이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노령 인구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큰 적신호이자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내는데 대구는 100명 중 19.6명이 65세 이상으로 빠르면 올해 안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 구 역시 노인 인구가 약 7만 5천 명인 18.4%로 빠르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수가 증가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건강에 대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는 노인 인구 대비 치매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에는 7.48%였으나 앞으로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치매 문제를 비롯한 노인들의 신체 건강 문제, 우울증, 자기 상실과 같은 마음 건강 문제,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고독사 문제, 돌봄의 필요성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 수성 노인대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파크골프장, 함장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등 소기의 성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 돌봄과 예방 분야에서 작년 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노인정책 분야 대구 최초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축하하고 격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고 특히 노인들이 부담 없이 언제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직접 보살펴주는 기존의 돌봄 방식에서 이제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특히 AI로 대변되는 이 기술은 노인들의 어려움을 더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또 응급 상황 시에 SOS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AI 스피커를 보급한다든지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위험이 높은 노인들에게 AI 장치가 포함된 보행 보조기로 움직임을 감지하여 가족이나 의사에게 알려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노노케어 방식과 같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거나 일자리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과의 매칭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할 때입니다. 노인 돌봄은 이제 점점 더 경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노인 수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관련된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노인 인구 감소 문제와 인구 유출의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수성구에서 노인들의 돌봄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재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핵심의 문제가 출산과 인구의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평균적으로 전쟁 직후에 2차 대전 직후에 한 45억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던 지구가 지금 80억 정도의 인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문명적으로는 상당히 환경 파괴적인 어떤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극빈층, 그러니까 인구의 한 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사에서 굉장히 문명이 주는 인간이 풍족해졌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80억이라는 인구를 정점으로 세계는 급격히 인구 감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출산율에 있어서의 증가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국가가 연구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힘든 것이 인구 증가를 이룬 나라가 사례가 잘 없어요. 복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촘촘한 복지 내지는 거의 완벽하다는 복지를 갖고 있는 북유럽마저도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 인구 감소폭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2022년에 0.69에서 지금 합계 출산율이 0.57입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그러므로 해서 자연 감소율, 사망하시는 분이 이 출산율보다 더 많아서 1년에 1000명씩 줄어듭니다. 우리는. 그리고 김재현 의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이 문제를 다뤄주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출과 출산율 감소 이것이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현안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 감소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이 문제는 참 여성의 지위라든지 문화적인 문제 또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엉켜 있어서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데요. 유출의 문제도 상당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은 경북에서는 한 800명이나 200명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플러스 유입이 많습니다. 순유입이 많고 우리 대구 시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보면은 약 800명 내지 1000명 정도가 우리가 유출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사람들은 동구로 많이 가고 또 중구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리고 북구 달서구 달성군에서는 대량으로 수성구로 유입이 돼 들어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울에서는 수도권을 향해서는 연 2,500명 정도가 마이너스 유출 효과가 우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특히 직업의 문제, 그 다음에 키움과 여러 가지 양육 과정에 있어서의 고비용, 또 특히 또 우리 수원구는 주거의 문제, 또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의 문화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다행히도 저희들은 2022년을 정점으로 2023년 통계를 보면은 인구 감소 폭이 저희들이 월등히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폭은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약 4,700명 줄었는데, 그 중에 특히 이 주는 폭이 북구, 달서구, 남구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주는 폭은. 그 전에는 2위 정도의 폭을 가지고 줄었습니다. 인구가. 이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데이터를 보이지만은, 그래도 1년에 4,700명 정도 줄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 요인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현재 인구를 증가시키고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문제가 청년들의 유입이 적은데, 이 부분은 집값 문제와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동구로 많이 유출되는 문제와 중구로 나가는 문제를 보면은 그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파트를 팔고 거기 가서 동급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도 남는 돈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낸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거의 없는 청년 세대로서는 초기 정착하기 좋은 그런 가격의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구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기존에 지어진 집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연호지구나 도시공사하는 대공원 지구에 현재 약 2,000세대를 청년과 또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한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파시티와 연계해서 우리 청년들을 좀 저희들이 유치하고 또 여기 살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키우고 보육하고 돌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구청에서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용이하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은 키움에 있어서의 특히 교육 인프라에 상당히 우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재원센터도 말했습니다만은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과 관련된 우리가 그 국공립 어린이집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위시해서 미래 교육관이라든지 또 우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우리 선생님들 은퇴하고 지원해서 멘토 역할을 해주고 또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등등 해서 저희들이 키움에 있어서의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거기는 도서관도 들어가고 아트피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육의 문제인데 이것은 필요할 때 돌봐주고 보육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무조건 전화하면은 달려가서 애를 돌봐줄 수 있는 체계, 이 돌봄 체계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으로 지금 대기 안 하는 돌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파트 내에서 돌봄, 또 어린이집에서 휴일이나 야간 돌봄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촘촘한 돌봄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직업과 관련돼서 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알파 시드가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현재 청년들이 한 3,000명 정도 그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알파 시티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될 확률이 높고 여러 기업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특히 SK와 같은 그런 대기업이 들어와서 각종 연구소라든지 이러한 개발 자원들을 통해서 첨단 산업에 서울의 판교를 제외하고는 가장 1위의 소프트웨어 단지가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년이라든지 또 젊은 층이 롯데몰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도 몇천 명의 인력들이 수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잔잔한 1인 창조기업 육성 청년 지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소규모의 성과를 거둬서 정부의 좋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볼 때 키우는 문제, 돌보는 문제, 직업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차별화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의 문제에서는 지금 노인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18% 정도 됩니다. 이 18% 정도의 수준은 대구 전체에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측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다고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합복지관이 6개, 그 노인복지관이 2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각종 평생교육센터, 동사무소를 짓고 또 기존 후적지의 커뮤니티 센터 등등 해서 또 파크 골프 여러 가지 운동시설 등등 해서 노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인프라들은 충분히 많이 갖춰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이 점들을 좀 더 확충해 갈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핵심은 저희들이 노인 장기 서비스나 장기 요양 서비스나 요양원을 가기 직전에
직전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또 공동체 참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건강 상태를,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파크, 골프장, 각종 운동 시설을 통해서 노인들의 어떤 그러한 신체적 건강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갖고 있고요. 경로당도 원래 3개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또 복지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촘촘하게 쌓여져 있고, 우리가 정부적인 평가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의 복지관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질, 또 사회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다른 구보다는 굉장히 좀 뛰어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인구 증가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지자체로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요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인구 유입을 시켜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초기부터 도시의 유일성, 차별성, 이것은 저희들이 갖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겠다 하는 그런 정책 기반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제적으로는 알파시티를 명품화하겠다, 첨단화하겠다, 지속 가능화하겠다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수송못을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열린 창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파워풀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하고, 특히 또 이번에 문화도시 되면서 시립미술관, 간송미술관, 여타 그 주변의 작은 미술관을 엮어서 세계적인 미술도시의 정책을 펴겠다 하는 그런 큰 흐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75만 평의 지금 군부대가 이전 중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를 미래에 넣을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에는 그래 답변을 드리고, 아까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새 의원님의 말씀 가운데 플라스틱 줄이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특히 이것 또한 구가 개별적인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그램을 내세워도 근본적으로 이 플라스틱의 제조하는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 제조할 때 이미 플라스틱의 재활용 부분을 다 고려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있어서 저희들이 쉽게 재활용의 모멘텀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클링화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재활용 기계에서도 읽어 드릴 수 있는 플라스틱의 종류가 굉장히 한정화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 측면에 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부에 촉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대단위로 이 문제의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문제는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해요. 1년에 한 1000가구가 증가를 합니다.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1인 가구들을 지원하면서 의식주에 주로 한정화되어 있고 안부 확인하는 정도, 또 저희들이 호도리 인형을 공급을 해서 그 AI 기계가 노래를 틀어준다든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식주를 넘어서서 인간이 과연 성취 의욕을 뭔가 가지고 삶의 에너지를 발동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도시에도 앞으로 독거노인이나 1인 세대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 만들고 이를 통해 성취하고 소비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공예를 통해서 좀 시도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문화도시의 한 사업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김경민 부의장이 말씀해 주신 SPC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구는 전체적으로 어떤 이미지 측면에서나 또 집행력을 가질 만한 세계적인 콘텐츠가 아직 없습니다. 특히 경주나 부산은 바다고요. 경주는 고도고, 또 울산도 바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기존의 유입 인구가 민간의 투자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민간이 어디로 갈래 하면은 부산, 울산, 제주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올래 하고 물으면은 리스크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 정책을 실현해 보면은 대구는 아직도 문화가 기업에게 인센티브 주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걸 특혜로 보고 굉장히 막아서기 때문에 우선 행정이 나서서 선투자를 통해서 집객과 유입 인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고 그 들어오는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에서 투자 요인이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SPC라는 것이 그냥 먼저 만들면 안 되고 일단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뚜렷한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SPC가 만들어집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좀 생각해보고 고려할 거는 월드컵 경기장과 칼라스퀘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 투자를 좀 유도를 하고 굉장히 좀 핵심된 콘텐츠를 가져가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성못도 브릿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만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가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고 민간의 유명한 브랜드의 현장 팝업 시설로서 유치를 해야 요즘 세대에 굉장히 그 끌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수송못 내지 브릿지를 하면서 고려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하고 또 그런 업체를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답을 마치겠습니다.